자, 오늘은 소음인의 신수열 표혈병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장준경은 상한론에서 병을 6개로 나눴습니다. 그게 자, 양증에 대한 걸로서, 양병에 대한 걸로서 태양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면병이 있었고, 다음에 소양병이 있죠. 소양병. 다음에 음병으로서 태음병, 다음에 소음병, 그 다음에 거름병, 거름병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동무가 이걸 보니까 이 음병은 모두 누구의 병이다? 소음인의 병이다. 소음인의 병이다. 소양병은 누구 병이다? 소양인의 병이다. 태양병하고 양면병은 자,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음인의 병이다. 그런데 소음인의 병이 가장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거는 소음인의 신수열, 신이 열을 받아가지고 표열증으로 나오는 병은 이쪽 부분을 다룬 거라고요. 소음인의 병 중에 이 부분을 다룬 거라고요. 태양병하고 양면병을 다룬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서는 위가 한을 받아가지고 안에 한증이 생긴 병을 두 번째로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이 부분의 병을 다룰 거라고요. 이 부분의 병을. 네. 이거는 완전히 소양인의 병이니까 이거는 놔두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요거죠. 요거를 어디에서 다루느냐? 여기에서 다룬다. 여기에서. 이게 음병인데 이 병에서 다루질 않고 표병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거는 동무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거름병은 소음인의 표병이다. 소음인의 표병이다. 여기에서 다뤄야 하는 거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거름병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이해하셨고요. 자, 자, 이 거름병에 대해서, 거름증에 대해서, 거름증에 대해서 장준경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자, 수족이 영랭하다라고 했어요. 손과 발이, 권랭하다, 권랭하다라든지 나중에 나온 영랭하다라든지 같은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이 되게 무슨 뜻일까? 권랭하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이 되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시고요. 어떻든 수족이 차다예요. 아주 차다. 그 다음에 소복에 통증이 있다. 이 소복은 어디 있죠? 배꼽 아래죠. 배꼽 아래 한가운데 여기를 소복이라고 해요. 소복에 통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번만이 있네.
번만. 번은 좀 번거롭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 답답한 느낌의 번거로운 거고, 이건 가득 차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해석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아요. 이 번만이 소복이 번만한 건지, 번은 되게 소복에서 잘 안 쓰는 거거든요. 이건 심번에서 쓰는 거예요. 가슴 쪽에서 쓰는 거라고 이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온 얘기도 보면 약간 소복 쪽에서 만하는 것은 소복 쪽에서 나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번은 저는 이 가슴 쪽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어떻든 번만해요. 뭔가 번거롭고 답답하면서 가득 찬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이렇게 생겨먹은 글자예요. 이게 주머니 낭자인데 이게 축소가 돼요. 쪼그라들어요. 이거는 음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낭이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맥에서는 특별히 맥이 굉장히 미미해요. 맥이 미미해. 맥미. 그 다음에 끊어지려고 해요. 욕절. 맥이 미미해서 곧 끊어질 것 같아. 이런 증상을 전체적으로 거름증이라고 장준경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름증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준경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가지고 어떤 약을 쓰면 되겠느냐라까지도 얘기를 처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귀, 사역탕을 써라. 당귀 사육탕을 써라. 이게 사육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속을 데피는 약이 있는데 거기다 당귀 들어가는 것일까? 라고 쳐다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약이에요. 하여튼 당귀 사육탕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당귀 사육탕을 한번 보죠. 4페이지 가서 보세요. 당귀 사육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굳이 따져볼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자, 당귀 사육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자, 군약으로 백작약하고 당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게지, 세신, 통초, 감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다 외우실 필요까지 없고, 자, 이거는 거름증을 치료하고 수족이 골랭한 그리고 맥미욕절의 이런 거름증의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다라고 장준경은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의 약을 장준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장준경은 일반적인 거름증에 대한 단계로서 당귀 사육탕을 쓰라고 했구나.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해지면은 나중에 다른 걸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동문은 이거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그 아래 사육탕은 제가 참고로 하나 넣어둔 겁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사육탕은 보시면은 그 아래 구감초, 그 다음에 포건강, 생부자 이래갖고 이거는 굉장히 속을 데피는 약으로 아주 유명한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약이에요? 그 아래 보면은 상한 음증을 치료하는 요약으로 나와 있어요. 사육탕은. 그래서 이 내부를 덮이는 약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약이 사육탕입니다. 근데 이 사육탕하고 당귀 사육탕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사육탕 그 뒤에 보면은, 자, 삼원맹이 느려지고 몸에 통증도 있는 부분에도 쓰고, 그 다음에 사지가 영랭한 경우에도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장준경은 당귀 사육탕을 쓴다고 했습니다. 사육탕하고 별로 관련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을 진행을 해보시죠.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가가지고, 자, 장준경이 지금 거름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골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이 골이라고 하는 거. 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는, 골이라는 뜻을 뭐 쭉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음양의 기가, 음양의 기가 불상순접, 서로 순조롭게 이어지지가 않아. 순조롭게 이어지지가 않아.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음량을 수화로 바꿔서 얘기를 해도 돼요. 그죠? 음이 가는 길은 어디예요? 음이 가는 길은 정상적으로 가려면 음은 위로 가야 돼요. 음은 위로 가는 게 자기 길이라고요. 정상적으로는. 그 다음에 양은 내려오는 게 정상적인 길이라고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수승화강으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야지 서로 순조롭게 이어지는데 이게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갈길로 간다는 거예요. 음은 아래쪽으로 가버리고 양은 위쪽으로 가니까 만날 일이 없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섞여지지 않은 형상, 음은 음대로 가버리고 양은 양대로 가버리는 그런 형상이 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수족이 따라서 수족이 영랭해진다. 영랭도 마찬가지. 역자도 골자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영랭해진다. 자, 위쪽은 뜨거운 기운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번자가 신번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열기는 위쪽으로 가는데 다른 하초에 여러 가지 손발이든 이 하복부든 이런 데는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길로 음양에 가서 서로 순접되지 않은 이러한 증상을 거리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은 손발이 골랭하다, 영랭하다, 되게 차다.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고름증에 대한 장준경의 정의 해석이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상한 6, 7일이 됐어요. 좀 더 깊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상한이 좀 더 깊어진 상황. 그래서 상한에 감기에 걸린 지 6, 7일이 됐어요. 6, 7이 됐는데 척촌맥이 미미하고 완해요. 미약하게 완해요. 척촌맥이면은 모든 맥이 척촌맥이 촌맥이든 척맥이든 모든 맥이 굉장히 미미하고 미약하고 완으로 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맥으로서 이와 같이 나타나면 이거는 거름이 이거는 뭐 경락이로 이해를 해도 되고 일단은 경락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거름이 병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수병을 했다. 장중경의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거름이 이렇게 병을 받게 되면은 이쪽에 병이 들게 되면은 소복이 번만하다. 이거는 소복이 번만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는 소복이 번만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린다는 거죠. 소복이 답답하고 가득 찬 느낌이 있다. 그러면서 낭축이 있다. 고환이 쪼그라든다. 그런 현상이 있다. 낭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럴 경우에 사실 아까 나왔던 거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단지 다른 건 요거만 들어온 게 달라요. 근데 약을 어떤 걸 쓰라고 하느냐면은 이거는 승기탕을 쓰라고 해요. 이 승기탕은 대승기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것을 뭔가 빼내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승기탕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거는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약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아까는 일반적인 상황의 거름증은 당귀사육탕을 쓰라고 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진 상황이면 승기탕을 써서 빨리 안에 있는 것을 빼내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후세의 다른 의가들이 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보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자 상한 6, 7일에 이제 이 거름증이 좀 다른 양상으로 가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똑같이 6, 7일이에요. 상한 6, 7일로 왔는데 여기 이제 맥이 조금 달라요. 맥이. 그래서 맥이 부딪혀 오는 것들이 전부 다가 커요.
대예요, 대. 맥이 부딪혀 오는 것들이 전부 다 크고, 번이 구금이라고 했어요. 번, 답답하면서 입을 열 수가 없어서, 답답하면서 입을 열 수가 없고,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네. 불능언. 불능언. 그 다음에 또 조요까지 해요. 조요. 조요라고 하는 부분은 그 조급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을 조요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요. 이거 완전히 양적인 증상이잖아요. 양적인 증상. 그러니까 거름의 증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양적인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이건 어떤 거다? 병이 풀리려고 하는 거다. 반드시 병이 풀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름증에서 중요한 것은 양적인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자꾸 음적인 증상이 나타나느냐 가지고 병의 예후를 한 번쯤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다. 여기에 대한 힌트를 그래서 장준경은 상한론에서 여기까지만 줬어요. 여기까지. 참 애매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공부하던 후세 의가들이 자기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쫓아가 보죠. 거기 주경의 활인서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궐이라고 하는 것은 주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경이 한마디 한 거예요. 활인서에서. 자, 궐이라고 하는 것은 수족이 권랭한 것을 가르친다. 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수족이 권랭한 것을 무조건 처음에 나와줘야 돼요. 궐이라고 하는 거는 권랭한 것을 가르치는데, 만약에 이게 권랭하지 않고 수족의 지두만, 손끝, 발끝, 이 지두만 약간 차다. 이게 미한하면은 손의 끝, 발의 끝만 약간 찬 거는, 이거는 그냥 청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궐이라고 하지 않고 청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가벼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골증과 그냥 손끝만 차가운 거를 구분을 해라. 라는 얘기를 처음에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름에 대한 것을 이제 들어갑니다. 자, 거름이 이제 처음에 병이 들면은, 처음에 병이 들 때 반드시 사지가 차가워진다. 거름은 처음에 병이 드는 순간부터 사지가 권랭하다. 반드시 이걸 얘기를 해주네요.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가 권랭하다. 처음에 병이 드는 순간부터. 그리고 맥은 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약하게 나타난다. 맥은 미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맥은 빠르지가 않다. 열증이라고 하는 게 안 보여. 그래서 부삭하다. 맥은 빠르게 나타나질 않는다. 다 음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자주 다리에 쥐가 나. 족다련 그랬어요. 족다련. 다리에 자꾸 쥐가 난다. 거름증의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처음부터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이 있은 지 6, 7일이 되는 경우에, 자, 이렇게 처음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중명이가 한 얘기를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다시 자기의 사고 체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한이 된 지 6, 7일이 되면은 6, 7일이 되면은 됐을 때는 번만해지고 답답하면서 그득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낭축이 있고 음낭이 쪼그라드는 낭축이 있고 그 다음에 척촌맥이 모두 미완하다. 그러니까 맥이 모두 척맥이든 촌맥이든 모두가 다 미한하다. 미완하다. 이럴 때는 이분은 이제 거름에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보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족거름경이 병이 들었다. 족거름경이 병이 들었다. 족거름경은 간경에 병이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경은 족거름 간경. 왜 족거름경에 병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이제 사주골랭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낭축이라든지 이제 소복과 관련된 아랫배에 나오는 이런 증상 때문에 그쪽이 병이 들었다. 라고 얘기를 명시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고름증에 대해서 나눠서 볼 수 있도록 분류를 해줘요. 그 아래 이제 나눠놓습니다. 맥을 가지고 나눠놔요. 자, 이 고름증을 볼 때 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고름증의 예후 또 어떻게 이 병을 볼지에 대한 것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고름증은 이제 이런 건데 맥을 가지고 보자는 얘기죠. 맥을 가지고 첫 번째 맥이 부맥이 나와요. 맥이 약하지만 부맥이 나와. 미부라고 했어요. 또는 부완하다면은 완맥이 나오더라도 부맥이 같이 나와요.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맥 자체가 침으로 나오는 거. 불부라고 했죠. 부맥이 아니라 여기는 침맥으로 나와요. 여기는 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침맥으로 나오는 거하고 부맥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라. 이 고름증이 있을 때도 맥을 이렇게 나눠서 봐라. 이렇게 부맥이 나오면은 얘는 나으려고 하는 거다. 나으려고 하는 거고 얘는 낫기가 어렵다. 난유라고 했어요. 낫기가 어렵다. 그러니까는 고름증의 현상이 지금 나오는데 맥을 보니까 침맥으로 나오는 것들은 낫기가 어렵고 부맥으로 나오는 것은 나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부맥이 나오게 되면은 고환이 줄어들지가 않는다. 음낭이 불축한다. 줄어들지가 않아. 이런 현상은 없다. 그런데 이 침맥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낭축을 한다. 반드시. 음낭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침맥일 경우는 이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맥이 나타나는 경우는 줄어들지도 않고 외증이 나타나는데 외증이 뭐가 나타나? 발열. 그냥 우리 감기의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발열과 오한이 나타난다. 그런데 맥이 침맥이 나타날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이런 것이 안 나타날 뿐더러 도끼가
안에 배 안으로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경우에 심해질 경우에 자꾸 승기탕을 써서 안에 있는 걸 자꾸 빼내라고 하는 게 도끼가 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맥이 부한 경우는 나으려고 하는 것이고 외부에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는 나으려고 하는 것이니까는 비괴가 다하고 비극 택괴가 왔다. 태래 비극 태래 한 거다. 비괴는 이게는 비는 천지비죠. 천지비. 천지비는 건은 요렇게 생겼고 고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순서가 이 위아래가 다른 거예요. 이게 비괴라는 거죠. 양이 위에 있고 음이 아래쪽에 있으면 섞일 일이 없어서 되게 안 좋은 괴상이고 택괴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곤이 아래쪽에 지천택괴죠. 이렇게 지천택괴란 말이에요. 음이 위에가 있고 양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좋아지는 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빗괴 요거였다가 이렇게 바뀌는 택괴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괴가 의미하고 있듯이 수승화강이 일어나는 거다. 수는 올라가고 화는 내려가는. 이러면서 외증으로 뭐가 나타나? 한열이 작한다. 한열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발열과 오한 증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수승이 이게 서로 교환하면서 이게 외증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골증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와 음기가 서로 순접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순접하지 않는 영인 음은 아래쪽으로 하고 양은 위로 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승화강으로 이게 풀리려는 증상은 거꾸로 음이 위로 가고 양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서로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위에 있는 열증이 뭉쳐있는 그런 증상으로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승화강이 되면서 땀이 크게 나면서 풀려요. 맥이 부맥일 때 이렇다는 거고 이때 약을 쓰는 것도 좀 다르다. 자, 이 맥이 부맥이 날 때 쓰는 것은 계마각반탕을 써라. 계마각반탕은 이걸 이제 좀 지우고 계지할 때 계고 마왕할 때 마하고 계마 각각 반씩 써가지고 탕을 만든 것을 이때 좀 약할 때 쓰는 거고 거름증에 아주 그 부맥이 나오는 이럴 때 계지탕과 마왕을 절반씩 섞어 놓은 듯한 이런 것을 써라. 그 다음에 진짜 이 심해질 때는 어떤 걸 써야 된다? 아까 장준경이 얘기했듯이 안에 도끼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승기탕을 써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주경이. 승기탕을 이렇게 쓰면은 5은 살리고 1사람은 죽이고 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제 주경이 이런 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얘기하고 뒤에 이어지는 얘기하고 약간 핀트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주경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보시죠.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 실제적인 거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앞에 제가 정이라고 붙였어요. 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거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하다고 했어요. 뭐 땀을 내서도 안 되고 공하를 시켰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승기탕을 써야 한다고 정리를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제가 잘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장준경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정리하는 건지 불가 한합법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래에 이거는 뭐 수족이 권량한 것은 뭐 거름에 속하는 것이니 이것을 한법이나 합법을 쓰지 마라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써도 되는 것도 역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비, 정,
제대로 된 거름이 아니에요. 어떤 거름이냐면은 거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얘는 반드시 이거는 꼭 필요할 때가 있다. 한법을 써야 되고 또는 하법을 써야 할 때가 있다. 언제? 이거는 수족이 권랭하더라도 영랭하더라도 비록 영랭하더라도 또는 권랭하더라도 잠깐씩 때때로 따뜻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수족이 따뜻할 때가 있어. 이럴 때는 한법이나 하법을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 장심, 그러니까 수족의 장심 한가운데는 반드시 따뜻할 것이다. 필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거름이 아니라 그런 게 이 겉에만 차갑고 안에는 따뜻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한법이나 하법을 써도 되는데 진짜의 거름에 대해서는 한법이나 하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안에 도끼가 들어가 있으니까는 승기탕으로 공화를 시키라고 했잖아요. 공화를 시키라는 얘기는 없었지만은 승기탕을 써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승기탕을 쓴다는 게 공화를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핀트가 좀 어긋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동일한 책이지만 주경의 활인서에서 동일한 책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핀트가 약간 나간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무가 다시 정리를 해 놓으니까 그쪽 가서 한번 다시 보시죠. 주경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명나라에 와가지고 이천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천은 의학인문에서 얘기를 하겠죠. 자, 이천이 한 얘기를 한번 또 따라가 보죠. 이천의 의학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고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혀가 오그라들어요. 설권. 자, 혀가 오그라들고, 그리고 이 권랭 때문에, 권력에 의한 냉증이 이 팔꿈치나 무릎 위쪽으로 올라가요. 냉과. 주술을 이라고 했어요. 이 팔꿈치하고 무릎 위쪽으로 이 차가운 증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복, 아랫배가 쥐어짜는 듯 교통 그랬어요. 쥐어짜는 듯 아파. 교는 목멸교예요. 교 수용할 때 그 교예요. 쥐어짜는 듯 아픈 이런 증상, 거름증에서 증상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차는. 자, 이런 증상이 나올 때는 어떤 약을 쓰냐 하면은 삼류탕을 써라. 삼류탕 또는 속을 덮이는 약인 사역탕을 써라. 동무는 이때 가서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천에 가서야. 사순탕. 아이고. 네, 사순탕입니다. 네. 사순탕. 네, 이 사순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이따 한번 보시죠. 자, 이 둘 다 사실 속을 데피는 약인데 이 약을 써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증상, 고름증에 따른 증상으로서, 자, 낭축이 있고, 자, 고환이 쪼그라드는 증상, 좀 더 심해지는 증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낭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족이 잠깐 사조, 사냉, 사온, 별안간, 차가워졌다, 따뜻해졌다 하고, 그 다음에 번만도 생기고,
답답해지면서 가득 찬 느낌도 생기는 경우에는 이때는 대승기탕을 써라. 이때도 이천은 이런 경우에 낭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 증상에는 대승기탕을 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가 아닌 때에서는 삼미삼류탕이나 사순탕을 써라 라고 얘기를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동문은 이 부분은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지금 우리는 소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소민은 속에 있는 도끼를 꺼내든 뭐 열기를 꺼내든 간에 뭘 꺼내든 이 대승기탕을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왕에 약이 나왔으니까 삼미삼류탕이 뭔지는 좀 보고 가야죠. 요거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 삼미삼류탕은 5페이지에 있죠. 아이고, 제가 왜 이동을 못하네. 자, 삼미삼류탕 경험방 두 번째 나오는 건데요. 세 가지 맛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삼미삼류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삼은 인삼을 가리키는 거고 이 유는 오수유를 가리키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삼미삼류탕에 보시면은 오수유가 3돈 들어가 있죠. 이게 완전 군약으로 쓰였죠, 오수유가. 그 다음에 인삼이 들어가 있고 인삼이 2돈, 그 다음에 생강과 대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인삼하고 오수유만 쓴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수유를 군약으로 해서 인삼과 오수유를 쓴 거고 이거를 외감용 약으로 쓴 거예요. 그냥 외감약으로 쓴 거예요. 생강이라든지 대추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근데 이 삼미삼류탕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오수유탕에서 나온 거예요. 오수유탕은 누가 얘기를 한 거냐면은 이건 장준경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는 없어요. 장준경이 오수유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섞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거기에 보면 오수유하고 인삼을 같은 걸로 써요. 같이 씁니다, 같이. 이게 오수유를 더 크게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수유하고 인삼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강, 대추를 쓰는 게 장준경의 오수유탕인데, 이거는 여기에서 하는 거는 장준경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오수유탕이나 삼미삼류탕을 어디에다 썼냐면은 거름증에도 썼고요. 거름증에도 썼고, 그 다음에 소음증에도 썼어요. 소음증은 설사하는 증상이에요. 설사. 아주 대개 설사를 하는 증상이 소음증이고, 그 다음에 양명증에도 썼어요. 양명증. 밥만 먹으면 토하려고 하는 양명증, 거름증, 소음증에다가 전부 오수유탕을 썼어요.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게 삼미삼류탕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동문은 이 삼미삼류탕을 이제 저기로만 쓰죠. 거름증에 위주로만 쓰죠. 자, 오수유가 뭐길래? 오수유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오수유는 신열하고 산가안. 여기는 산을은 이건 산증에 대한 거잖아요. 산증이 뭐죠? 산증이? 이 고환 이쪽 아주 아랫배 쪽 이쪽이 땡기고 아프고 붓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산증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오수유가 필요한가 보죠. 그 다음에 통치방으로 뭐가 냐면은 산수, 신물이 넘어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치료하는데 오수유가 쓰여요. 그 다음 제복한, 아랫배가 주로 차갑고 신물이 넘어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치료하는 게 오수유가 이 하복부, 아주 아랫부분을 이제 쓰이는 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삼미삼류탕을 쓴다. 이거를 이제 그 동문은 조금 더 개량해가지고 인삼 오수유탕 이렇게 해가지고 쓰긴 합니다. 이걸 훨씬 더 개량을 해서
소음인에 맞게끔 계량한 다음에 이제 쓰죠. 이걸 인삼 오술창은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순탕이 있죠. 사순탕을 한번 보시면은 사순탕도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사순탕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이중탕에서 나왔어요. 이중탕. 이중탕 맨 아래 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이중탕 있죠. 이중탕은 네 가지가 들어가죠. 인삼, 백출, 건강, 그다음에 구감초 이런 것들 전부 속을 데피는 약들이에요. 비위, 속을 데피는 약이 이중탕이잖아요. 이중탕. 이중탕에 인삼, 백출, 건강은 2돈씩 쓰고 그다음에 구감초를 1돈만 썼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태음증. 태음은 설사하는 병이에요. 복통 설사, 자리. 근데 태음과 소음을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이게 불갈과 갈증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분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음증하고 태음증을 똑같은 설사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갈증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거는 태음증이라고 하는데 이때 쓰는 게 이제 이중탕이에요. 이중탕인데 사순 이중탕은 이 아래 감초를 1돈만 쓰던 것을 2돈 쓰게 해서 전부 다 똑같이 2돈씩 쓰는 것을 사순 이중탕이라고 해요. 이걸 사순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사순탕이 사실 속을 데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삼비삼수탕하고. 이렇게 해서 2000이 얘기하는 부분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이거를 동문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도록 하시죠.